자, 그렇다면 제가 주로 보는 알레르기 질환에서 어떻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약물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약물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고용량을 쓰고 테이퍼링을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알레르기 질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알레르기를 좋아지는 방법은 먼저 원인 항원을 알아서 원인 회피 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면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쓴다든지, 개, 고양이를 키운다면 방문을 최대한 닫고 고양이, 개를 안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가급적이면 사실 키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같으면 환기를 잘 시키고, 이불을 삶고, 그리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온도 습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역 치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차차 적응시켜서 면역을 시켜서 완치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스트레스가 악화 인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가 코르티솔이 소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코르티솔이 당도 높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르티솔이 많이 소모가 된다면 우리 알레르기 질환이 더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고 있죠. 잠을 잘 자고, 골고루 음식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싸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걷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좋아야 알레르기 질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했지만 나빠진다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써야 됩니다. 약물을 단기간 쓴다든지 고용량 쓰고 테이퍼링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알레르기 질환은 평생 가고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국소형 제제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알레르기 질환은 피부, 눈, 코, 기관지에 다 오기 때문에 약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여서 특히 비강 스프레이와 흡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강 스프레이는 대부분 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 두 종류, 요런 타입, 그다음에 요런 타입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약은 2살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체 이용률이라 그러는데, 이거 하루에 2번씩 또는 2세부터 12살 미만은 한 번을 뿌려야 되는데, 생체 이용률이 0.5%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점심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코살, 즉 우리가 하비각계라는데 그 부분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눈을 향해서 살짝,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왼쪽을 뿌리면 딱 이렇게 됩니다. 2번, 소화 같은 경우는 1번, 왼손으로 오른쪽 뿌리면 딱 약간 바깥쪽으로 대각선을 향하게 됩니다. 살짝만 탁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요 용구가 2개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하면서 잘 달라붙어서 소화가 쓰기가 좋고, 요 제품 강하게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요걸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어르신한테 요걸 드리는데 탁탁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비강 스프레이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시는데, 보통 약국에서 하는 혈관 수축제를 오래 쓰면 안 되고, 이 약은 1달, 2달 오래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왜냐하면 비강 점막을 정상으로 돌리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에 있어서 비강 스프레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10년 동안 치료를 약물 먹다가 제가 이걸 드리고 몇 개월 사용했는데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95세 어르신이 5년 이상을 저한테 맨날 요것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1개씩 또는 안 되실 경우에는 5개씩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다음으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이 있는데,
요런 로션 타입은 온몸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아토피는 국소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전신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고, 만약 이런 접히는 부분에 태서나가 있거나 국소적으로 그럴 때는 크림 형태를 바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션의 사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스테로이드 로션을 샤워하고 나서 먼저 바르고 보습제로 발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사용하면 좋고요. 만약에 많이 좋아지면 단순히 보습제만 사용해도 됩니다. 아토피의 기전은 여러 가지지만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로션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흡입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천식은 문제가 코랑 다르게 단순히 막히는 게 아니고 계속 심해지면 기관지 점막이 부으면서 우리가 기관지 점막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폐 기능은 삶의 질과도 관련되어 있고, 혹시 점막이 너무 안 좋다 보면 폐렴의 위험도 높아지고 천식으로 생명이 위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간질간질하거나 목에 가래 끼거나 어느 정도 천식 증상이 있을 때는 무시하다가 한 달 정도 기침을 하게 되면 병원에 옵니다. 천식 검사를 하게 되면 기관지가 폐 기능이 의외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폐 기능은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는 걸로 재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이 있을 때 바람을 풀어 넣으면 들어가는데 빼려고 하면 잘 안 빠집니다. 그런 원리처럼 들이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내쉬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한 운동을 하면 좀 알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폐 기능이 떨어진 걸 모릅니다. 그래서 가래가 많이 낀다든지 만성 기침이 있는 분들은 천식인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만성 기침의 3가지 원인 중에서 코가 넘어가는 거, 비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째 천식입니다. 3번째가 역류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류질환으로 오는데 10명 중에 1명이 역류질환이고 10명 중에 2~3명은 천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10명 중에 5~6명이 후비루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후비루 증후군은 이걸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흡입제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인데 요런 형태들은 DPI라 그래서 건조 분말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입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딸깍 소리 내면 되고, 이런 거는 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딸깍 소리 내서 후 내쉬고 세게 깊게 마셔야 됩니다. 기관지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5초에서 10초를 참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헹구면 됩니다. 이 제품도 사용해 볼까요? 딸깍 소리 나면 장착이 돼서 이렇게 그리고 입을 헹궈줍니다. 이게 DPI 제제입니다. 이런 약제는 효과도 좋고 고령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만 빨리 힘이 있으면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은 이 약은 약간 건조 분말이 약간 나오고, 이런 약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단 말은 입자가 작아서 더 깊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벤톨린이라는 약제를 천식에 많이 썼는데, 얘는 이런 벤톨린이면 혈관 수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강 스프레이 중에 약국에서 파는 혈관 수축제를 쓰면 안 되듯이 쓰면 쓸수록 안 좋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독하거나 너무 심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되도록 안 써야 되고, 요즘에는 스마트 요법이라 그래서 용량을, 이런 것들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쓰다가 한 번 쓰다가 심해지면 2번, 나빠지면 4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알아서 정량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나면 줄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 세계적인 천식과 알레르기 학회에서 이런 요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초기부터 요 흡입형을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질환, 특히 천식은 점막의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야 염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사용할수록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약들은 평생 써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소적으로 기관지에만 흡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제품이 우리가 MDI, 미터드 도즈 이네일러,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분사형, 그러니까 분사형 흡입형 스프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액화된 게 기체가 바뀌면서 나옵니다. 사실은 기체를 흡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흡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재는 천천히 깊게 제가 해도 힘듭니다. 천천히 깊게. 장점이라고는 이게 특유의 가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들어온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구강이 커야 되고 폐활량이 좋을수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용할 때 어떤 분들은 1kg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말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건조 분말형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흡입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재는 충분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폐활량도 좋고 구강 구조도 크고 이걸 흡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요 약재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용하던 사람들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급한 경우, 요 약재에 익숙한 사람들은 갑자기 급할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에 사용하는 외용제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약재에 스테로이드가 함량이 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이런 약재가 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약재들은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약이 독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소적으로 타겟에 직접 약이 도달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약이 효과적으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타겟의 효과도 좋고 전신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사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잘 쓰면 명약이고 만약에 잘못 쓰고 의존한다면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문의에 상의하고 자신의 병이 알레르기 질환인지 맞는지 보고, 그리고 항원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가 있는지 보고,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자신이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잘 알고 올바른 약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오공 작가였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완치시키거나 올바른 약재를 사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